하지만 무릎 관절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이 연골판이 파열되는 손상을 입기 쉽다. 그 경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대퇴부가 이렇게 미끌리는 거거든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것이 부비니까 이 연골판의 밑에 부분이 찢어지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관절액이 파고 들어가서 그 찢어진 것을 더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등산에 의한 손상인 거 맞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곳을 걸을 때 무릎에 가장 충격을 주는 것일까? 평지와 15도의 오르막길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했다. 그 결과 관절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내리막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무릎 관절의 회전력이 내리막길에서 급격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무릎이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는 충분히 견디지만 사방으로 뒤틀리고 회전하는 힘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봤을 때 무릎이 좌우로 회전하는 회전력은 흡수하는데 무릎의 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좌우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 크면은 클수록 일반적으로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야기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관절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계단의 높이가 높을수록 비탈길보다 무릎에 더 큰 회전력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연골 손상의 위험도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 발로 이렇게 다 있을 때는 큰 문제 없는데 뭔가 한 다리가 들렸다든가 아니면 착지 지점이 좀 자세가 불안하다든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면서 로테이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비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쥐어짜면 찢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지그시 누르면 안 찢어지는 거죠.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이자 산악 전문가인 안재영 교수. 산에서는 언제나 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한 등산법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산은 자신의 힘으로 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체력의 약 80% 정도만 소모하고 20%는 항상 갖고 있어야만 비상의 경우라든지 대처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등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경사도를 줄이며 걷는 것이 좋다. 보폭을 줄이고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아 갈지자 모양으로 걷는다. 발을 벌리고 걷는 팔자걸음은 무릎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11자로 똑바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옆면에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에 자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래 걷게 되면 거기 무리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니까 붓고 아프고 관절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나 내리막길에서는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이만한 거리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다리를 구부리면 다리가 짧아지죠. 닿는 거리가. 그만큼 충격이 줄어들죠. 실제로 무릎을 펴고 내려오는 것과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내려오는 것을 비교했을 때 관절의 회전력에서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근력은 더 많이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절에는 좋죠. 왜냐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이 많이 발달될수록 관절이 충격을 적게 받기 때문에 관절의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 보호하는 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산을 즐길 수는 없을까? 정상 정복형 산을 오를 때와 숲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보기 위한 실험. 먼저 실험자에게 등산로 주변의 환경과 운동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했다. 실험은 20명을 대상으로 가벼운 숲길과 가파른 등산로를 30분간 걷는 것으로 진행됐다.